네 번째, 조선시대 뱃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속설 중에 임산부가 배에 타고 바다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 당시에도 미신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이 물속에서 임산부가 물 위에 올라 있다는 것을 느끼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고 화를 내면서 큰 비바람을 불러일으켜 배를 빠뜨리려 한다는 생각을 믿는 사람은 많았다. 그래서 항해하는 도중에 위험한 바람과 파도를 맞이하게 되면 뱃사람들은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임산부가 없는지 확인하곤 했고, 만약 임산부가 발견되면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식을 갖춘 선비들은 이런 행동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물에 빠져 죽을 것이라는 겁에 질린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임산부를 탓하며 몰아붙이기 마련이었다. 그러다 보면 배에 탄 임산부는 몰린 끝에 물에 뛰어들어 익사하곤 했다. 간혹 임산부가 없을 때에는 겁에 질린 사람들이 배를 탄 여자를 아무나 임신했다고 몰아붙여서 바다에 내던져버리는 일도 있었다. 다섯 번째, 1623년 평안감사로 재직한 적이 있던 박엽은 군대를 잘 관리하여 그 명성을 떨치고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호기롭게 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는데, 구름 모양으로 배를 꾸며놓고 기생들과 악사들을 그 배에 태워서 안개 낀 강에 배를 띄운 채 뱃놀이를 했다. 그렇게 해서 물 위를 떠다니며 노는데 마치 구름을 타고 다니는 신선이 노는 듯한 흥취를 즐겼다고 했다. 박엽은 또한 평양성 성벽 위에 환하게 횃불을 밝혀서 밤에도 성벽이 낮처럼 밝게 빛을 뿜도록 장식해서 그 아름다움을 즐기기도 했다. 박엽은 한편 새롭게 70간 규모의 극장 같은 것을 지어서 평안도 내에 노래를 잘하는 가수 100여 명 정도를 모아놓고 그 안에서 밤새 노래를 듣고 춤을 보며 즐겼으며 여러 가지 음란한 놀이를 하며 놀았다. 그러던 중에 박엽은 한 외국인 주술사에게 사람 1만을 죽여야 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 외국인은 점을 잘 치는 것으로 매우 이름이 높은 자였으므로 박엽은 겁에 질려 떨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의 목숨을 살려 운명으로 가기 위해 부하들과 주민들을 하나둘 처형하기 시작했다. 박엽은 1만 명을 죽인다는 목표로 사소한 잘못을 한 사람들도 모두 다 사형을 시켰는데, 애초에 엄어벌을 내려서 군대를 다스렸던 사람인 만큼 군인들을 사소한 죄로 사형시켰고, 나중에는 자신이 놀고 즐기기 위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세금을 바치는데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사형시키기 시작했다. 박엽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사형시키고 점차 평안도 주민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다. 마침 조정에서는 김자점이 정권을 틀어주면서 반대 세력들을 처단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김자점의 반대파였던 박엽의 혹독한 형벌 집행을 문제 삼기 시작했다. 결국 김자점은 박엽을 사형시키도록 하였다. 박엽은 1만 명의 사람을 다 죽이지 못해 자신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박엽에게 죽음을 내린 김자점이 스스로 이름 대신에 쓰던 자자가 바로 일만이라는 이름이었다. 이 이야기는 청성잡기에 소개되어 있는데 촉발귀의 이야기와 구조가 같다고 소개하고 있다.
박엽에 관한 내용 자체는 반대파가 박엽의 죄상에 대해 과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금 더 앞선 시대의 이야기로는 역시 광평대군의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다. 세종대왕은 5번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운명에 대해 신분을 숨기고 점을 보게 하였다. 점쟁이는 점을 치는 대상이 광평대군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점을 봤다고 한다. 그 결과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못 먹어서 굶어 죽을 운명이라고 예언하였다. 세종대왕은 얼토당토하는 예언이라고 생각했다. 그 점이 궁금했던 세종대왕은 임금의 아들이 어찌 굶어 죽겠는가? 라고 하면서 역시 점을 치는 것은 미신일 뿐이라고 웃었다. 하지만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광평대군에게 사고팔 수 없이 영원히 유지되는 땅에 대한 권리를 내려 결코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었다. 1444년 20세의 광평대군은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게 되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가시를 뽑을 수가 없었다. 결국 광평대군은 목에 걸린 가시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굶어 죽었다. 한편 조선 건국 초에는 복진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주술을 쓰는 데 능했다. 복진이 스스로 점을 쳐보니 자신이 죽을 날짜를 알게 되었고, 또 한 번 점을 쳐보니 자신의 목숨은 임금에게 달려있다는 점괘가 나왔다. 복진은 임금에게 찾아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달라고 사정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궁궐 속으로 들어가 임금이 있는 곳까지 갈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 복진은 둔갑술을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연습해서 마침내 몸을 숨기고 궁궐 속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다. 복진은 열심히 몸을 숨기는 방법을 연습해서 자신이 죽을 날짜가 다 와서야 겨우 몰래 궁궐 속으로 숨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복진은 몰래 임금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임금에게 목숨이 달려있음을 말하고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임금은 복진을 보자 깜짝 놀라더니 몸을 숨기고 궁궐을 침범해 깊은 곳까지 들어왔으니 죄가 무겁고 참으로 위험하다 라고 말하고는 궁궐 속에 몰래 침범한 죄로 복진을 붙잡아 그날로 사형시켜버렸다. 여섯 번째, 1498년 사망한 이륙은 광주에 사는 80세가 넘은 한 노인이 평생을 살면서 본 가장 이상한 것 2가지를 듣고 기록에 남겨놓았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남해에서 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노인은 젊은 시절 어떤 사람이 남해 해변에서 죽는 모습을 보았다. 이 사람은 이상한 병을 앓고 있었는데 시체를 치워줄 사람이 없어서 바닷가에 쓰러진 모습 그대로 나뒹굴고 있었다. 이튿날이 되어 낮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자 죽은 사람의 살이 점차 썩기 시작했는데 썩은 살이 점차 웅크러들더니 점점 모양이 미끌거리는 이상한 작은 덩어리들로 변해갔다. 곧 이 죽은 사람은 온몸이 수없이 많은 개구리로 변하게 되었다. 이 수많은 개구리들은 죽은 사람의 옷에서부터 튀어나와 팔딱팔딱 뛰더니 점차 바다를 향해 갔다. 개구리들은 모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자 다리를 몸속에 집어넣고 꽁무니에서 꼬리가 돋아나는 듯 하더니
모두 평범한 물고기 모양으로 변했다. 잠깐 사이에 이 물고기들은 모두 헤엄쳐서 바다 어디론가 사라져갔고, 해변에서 죽은 사람의 텅 빈 옷까지만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 일곱 번째, 1498년에 사망한 이륙이 남긴 가장 이상한 이야기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가면놀이에 흠뻑 빠져서 이런저런 가면을 구하며 다녔다. 그런데 나무로 되어 있는 어느 이상한 가면을 발견한 뒤로 가면을 덮어쓰고 춤추고 노는 일에 더욱 빠지게 되었고, 그와 함께 이상한 병이 전염된 것처럼 시름시름 병을 얻어 앓게 되었다. 영문을 모르는 병을 얻자 이 집 사람들은 무당을 불러 구슬했는데, 무당은 나무 가면이 병을 일으킨다 라고 말했다. 결국 이 사람은 그 이상한 가면을 들판에 버렸다. 그랬더니 곧바로 병이 나았다. 아마도 가면이 얼굴에 붙어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빨아먹은 것 아닌가 싶다. 그런데 몇 달 뒤쯤에 우연히 가면을 버린 들판에서 다른 사람이 그 가면을 보게 되었다. 가면은 반쯤 썩어 있었고, 그 부분은 버섯으로 변해 살고 있었다. 버섯이 향기롭고 먹음직스러워서 이 사람은 버섯을 뜯어먹어 보았는데, 그러자 갑자기 비실비실 웃기 시작했다. 이 사람은 희죽거리면서 웃다가 갑자기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가면을 덮어쓰고 미친 듯이 춤을 추는 몰골과 같았다. 다른 사람 하나가 또 그 버섯을 조금 떼어 먹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웃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춤을 추었다. 한참 후에 버섯을 먹은 사람들의 발작이 그친 뒤 물어보니, 이게 처음에는 웃음이 나면서 기분이 좋고 나중에는 날뛰고 춤추는 것을 뜻대로 멈출 수가 없이 계속되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마도 단순히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이 우연히 생겨나 벌어진 일이었겠지만, 가면의 모습과 버섯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면서 사람에게 기생해 살아가는 이상한 생물이라는 느낌도 드는 이야기다.